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23년 첫 모의고사인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3월 23일 날 목요일에 실시합니다. 모의고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신 분들 아마 첫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이번에 첫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몇 점을 맞아야 되겠다,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제 이번 첫 시험에서 잘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공부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공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서 처음 보는 첫 모의고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전년도 모의고사, 그 다음에 2023 수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3월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를 먼저 한번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면, 국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학년, 2학년의 전 범위,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전 범위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1학년과 2학년의 전 범위에 해당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과 수학 2는 전 범위에 해당되고,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만,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기하에서는 2차 곡선, 이렇게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전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과탐2는 올해 3월 모의고사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고 과탐1만 전 범위에 걸쳐서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시험을. 또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진행하던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올해는 4월에 보지 않고 5월 10일 수요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국어 수학의 응시자와 비율을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의 응시자와 비율을 보시면서 2023년도 3월의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보게 될지, 또 과목별 응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추측해 보도록 하겠는데, 2022년 3월 24일 목요일에 시행한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 학교는 1889개 교고요. 응시 인원은 30만 3,33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바로 이 비율이죠.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의 비율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화법이나 미적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의 비율과 2023 수능의 비율이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화법 작문은 65.35%, 수능에서 65.9%, 언어와 매체가 34.65%, 수능에서 34.1%로 큰 차이가 없는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자 3월 모의고사에서는 56.79%였고 2023 수능에서는 50%이기 때문에 6.79% 비율이 낮아졌죠.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는 39.98%에서 43.7%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2022 3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의 비율의 차이가 약 17.71% 정도, 두 개의 비율의 차이가 17.71%인데, 이게 2023 수능으로 가면서 두 개의 영역 간의, 과목 간의 비율이 6.3%로 비율이 크게 줄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2022학년도에 수능이 개편이 되어졌죠. 그렇죠?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수능이 개편이 되어짐에 따라서 2022학년도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38.2%일 때 2023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43.7%로 크게 증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의 증가가 크다. 자연계 학생의 비율이 크다. 또 한편으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수학이 변별력 있는 과목, 또 수학이 합격에 가장 영향력이 큰 과목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적분을 선택했었을 때 상위권 대학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죠. 표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의학 계열에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미적분 쪽으로 과목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률과 통계는 그 전에 비해서 줄고, 그 다음에 미적분의 선택은 늘었고요. 언어 매체도 전년도에는 29.4%에서 34.1%로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수능의 선택 과목의 변화가
2022학년도 2022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타났었던 이런 비율이 2023년도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의 선택의 비율이 2024 수능의 미적분의 비율로 확률과 통계가 비율로 유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적분이 2022년도에는 39.08%였다면 2023 3월에서는 43.7% 정도로 선택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보니까 과목별 등급에 대한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급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뭐냐면 2022년 3월 기준이긴 하지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모의평가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 점을 보실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수학에 대한 영향력이 수능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졸업생들 간의 학력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는 만점이 144점일 때 수학의 만점이 16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의 만점의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죠. 물론 이게 전년도에 해당되긴 하지만 전년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수학의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수학의 중요성이 달라진 입시 제도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수학을 잘해야만 상위권 대학에 붙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통할 수밖에 없는데 2022년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가 144점일 때 수학이 165점이에요. 만점이.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만점 인원이 445명이고 수학은 만점 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을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국어가 132점일 때 수학이 141점이 되기 때문에 1등급의 표점에서도 9점 정도 점수 차이가 벌어지므로 이 9점은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죠.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간다.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붙는다. 이거고 국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사실상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의 점수 간격을 좁힐 수 없다. 결국은 수학이 관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과 만점이 1등급이 132점, 만점이 134점이기 때문에 1등급과 만점의 점수가 12점이에요. 반면에 수학은 1등급과 만점의 점수 차이가 무려 24점이 벌어지고요. 국어는 2등급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7점일 때 국어가 수학이 2등급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12점. 그렇죠? 12점이죠. 국어가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117점과 125점의 점수 차이가 8점일 때 수학 2등급과 3등급 115점과 129점의 점수 차이가 무려 14점이 벌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학이 표준 점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수학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게 확대가 되어져 있다. 국어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점, 8점 정도의 점수 차이라고 한다면 수학은 12점, 14점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이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국어보다는 수학에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이 얘기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게 수능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에 강점이 없다면 수능에서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과탐이나 사탐도 다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2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와 수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2022가 아니라 2023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비교하면 2023 수능에서는 1등급의 점수가 몇 점이었었냐면 134점이었어요. 보시는 자, 만점이 134점. 만점이. 그리고 1등급이 126점이고 2등급이 122점, 3등급이 117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 3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등급이 133, 125, 117점인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보셨던 것처럼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7점,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107점, 117점이니까 약 10점 정도인데 수능에서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벌어졌냐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면서 점수가 5점, 그
그 다음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가면서 점수가 7점으로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모의고사에서는 7점, 8점, 10점의 간격이지만 수능에서는 4점, 5점, 7점의 점수 간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수생이 참여가 되어진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에서는 등급 간의 점수 간격이 매우 좁다.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22년 3월 서울시, 2023년도 수능이고 결국은 이거는 그 해당 연도에 해당이 되어지고 국어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보면은 자, 1등급이 141점이었어요. 이때는 1등급이 133점. 그리고 수학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서울시에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6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수능에서는 만점에 145점이었습니다. 점수의 간격을 보면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냐면 3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12점이에요. 141점, 129점, 12점.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이 14점, 3등급과 4등급이 14점이니까 12, 14, 14니까 간격이 매우 크죠. 다시 말하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점수 간격 폭이 매우 크다는 거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특히 수학에서 학력 차이를 크게 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23 수능에서 수학 영역을 보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7점이네요. 그렇죠? 7점.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도 7점. 그리고 3등급에서 4등급의 점수 간격은 12점 정도 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서는 12, 14, 14.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에서는 7, 7, 12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수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참여하게 되어지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구간 간의 점수 간격이 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수학이 국어에 비해서 점수 간격 폭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 합격을 하려고 한다. 그럼 수학을 잘 봐야만 경쟁력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수학 시험을 잘 보면 상위 구간 간의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고 하위 구간 간의 점수 차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못 보면 첫 번째는 상위 점수대와 간격이 벌어지죠. 저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수학이 가장 핵심이다.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N수생이 없는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뭐냐. 자, N수생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작년도 수능에서 2023 수능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31.13%였어요. 13%로. 그리고 전체 수험생이 43만 7,669명일 때 재수생의 숫자가 13만 9,385명이었거든요. 이 13만 9,385명이 31.13%인데 이걸 100%라고 했었을 때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이 전체 31.13%의 16.52%이고 이걸 100으로 봤었을 때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은 46.64%, 50%가 안 돼요. 재수생 중에. 그리고 9월에 보는 재수생의 비율이 56.34%, 50%를 간 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9월까지도 진짜 재수생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재수생은 다 어디에서 들어온다? 수능에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3월 시험 보는 거에서도 재수생이 빠진 상태에서 고3 학생들만 시험 봐. 또 아시는 것처럼 작년 수능에서도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거의 60%가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위권 학생이든 중위권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대 경쟁자, 최대의 적은 재수생인데 재수생이 3월에도 안 들어와, 4월에도 안 들어와, 5월 모의고사 없고 6월에 들어오긴 하지만 6월에 50%도 안 들어와. 9월에 가서 들어오는 인원이 56%야. 그리고 실제 수능에 가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재수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계속 하게 되어진다면 실제 내 성적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데 3월 시험 모의고사 봤어. 그랬더니 나 수학 1등급이야. 잘했어. 국어 1등급이야. 잘했어. 라고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끼리의 경쟁일 뿐이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봤었던 3월 모의고사와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학생들끼리의 성적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월 성적이 결국은 나의 실력을 100%를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나의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수시와 정시에 대한 대입의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지. 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있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쭉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도 있지만, 그 반대의 비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시간이 가면서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시험에서 재수행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수능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나의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게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다 보니까 결국은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난이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0점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 점수대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학년 들어서 보는 첫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나의 학력 지표를 판단하고 앞으로에 대한 동기부여, 공부 계획을 짠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든 정시로 대학을 가든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라기보다는 정말 지금서부터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시작이 되는구나,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3월 시험을 잘 보면 그냥 다행이지만 잘 봤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못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못 봤다고 해서 포기하긴 이뤄요. 결국은 지금 첫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거죠. 성적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 더욱더 용기 있게 도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스카이 의학계열 합격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학원에서는 관리형 독서 프로그램, 관리형 프로그램, 학원에서 학습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기 중에는 여기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이거나 또는 송파나 서초 쪽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에 와서 학습 관리를 병행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수생에 비해서 학습 시간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5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시간이나 2시간 공부하고 그 5시간만큼의 학습 효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 학습 관리, 학습에 대한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내신 대비나 수능 대비를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여 학생 맞춤 1대1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학습 관리와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많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과외 가고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학습의 동기부여와 입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원과 과외, 또 과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낭비 다 되고 결국은 책상에 1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없이 그냥 낭비되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또는 수시보다는 정시를 준비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현재의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의대를 꼭 가고 싶다,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이런 분들이고, 학원은 보통 이제 재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옵니다. 보통 끝나고 오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보통 3시, 4시 되면 오죠. 4시 되면 와서 저녁에 10시나 11시, 12시까지 공부하게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나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학습 시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빨간 날 같은 날 있죠. 국경일 같은 날도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어지면 그때는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3월 6월에 모의고사 잘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보면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잘 봤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다. 나는 수능에서 이만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실제 나의 최대의 경쟁자는 아직 얼굴도 못 봤다. 결국 수능에서 보게 된다는 거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고 3월 시험에 못 봤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겨울방학을 잘못했구나, 고등학교 과정을 잘못 보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올바르게 잘 전략을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나왔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분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정확한 로드맵과 진로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체계적인 학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월에 보는 3학년이 들어서 보는 첫 시험 부담이 크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볼지 참 어렵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첫 시험이고 입시 시작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공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